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까꿍까꿍. 이번에 이제 생전 목숨을 끊는 행위. 자살. 선생님 이런 것까지 좀 단어를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좀 이슈는 자살을 쉽게 생각하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또 그 생각, 또 다른 또 그 생각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여질까? 근데 저도 옛날에는 한때는 자살을 생각 안 해본 적은 없지만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살에 대해서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게 나중에 되면 자기 스스로가 못 빠져나와요, 그 생각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제 경험상으로 뭐였냐면, 너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너 새벽 시장에 좀 나가봐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 그거를 모르겠냐고요, 우리네가. 자살을 생각하시는 우리네가. 그런 생각 다 하죠.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바쁘게 지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바쁘게 좀 움직여볼까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스스로가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몸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계속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힘든 거고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머리 아픈 거랑 똑같아요. 배 아프고 팔 아프고 이거랑 똑같아요. 티는 안 나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티는 안 나요. 그렇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살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알리기는 알리죠. 약간의 우울함 같은 약간 센치 있는 얘기들은 알리기는 알리지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 나름대로의 경고성이죠. 경고성으로 나 좀 살려줘 하는 도움의 손길이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자살인지 살인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그 철인 3종 경기에 최선수 님이 정말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정의를 위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선택은 하셨지만 그거는 저는 살인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누구나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몬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목숨을. 그래서 저는 살인이라고 보고요. 자살의 심리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수심에 의해서 내가 나 혼자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하겠지? 하는 복수 심리.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나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심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먼저 떠난 이들을 나도 죽으면 만날 수가 있겠지 하는 결합된 심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자살이라는 것도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뭐 살인을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당사자분들은 정말로 괴로워요. 엄청 괴롭죠.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고, 그리고 또 자살이라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얼만큼 더 많이 힘들까라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피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살이라는 게 정말 나 견디기 힘들다, 나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그리고 나 여기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뭐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실 건데, 정말 짚고 가야 될 게 자살, 특히나 죽는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자살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계시는데 자살을 하시게 되면요. 그 주변인들이 정말로 똑같은 자살 심리를 느껴요. 똑같이. 내가 죽었으면 내 부모가 그런 심리를 느끼실 수 있고 내 친구가 혹은 내 뭐 동료가 혹은 내 형제들이 굉장히 똑같은 심리를 느끼면서 괴로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해서 나 혼자 좋다고 자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살 정말로 죽으면 끝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살하면 진짜 자살하신 분들 많이 닦아드려 봤는데요. 심판을 잘 못 받으세요. 하늘의 심판을.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게 자살이에요. 자살. 한때 이제 고민을 지금 보시는 네. 분들과 한때 같은 고민을 하셨던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조언을 해주면 안 돼요. 네. 물론 그 사람 걱정해서 얘기는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오지랖이 굉장히 넓으시고 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조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한테는 되려 상처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옛말에 입은 무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만 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좀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귀신 좋지. 좋아하세요? 좋아해. 귀신 없으면 내가 어찌 살겠어. 자살이랑 살해당한 귀신 자살기와 살해당한 귀신. 누가 이길까? 둘이 싸우면? 그 누가 이기냐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영향이 클까?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영향력이 크다. 글쎄, 자살기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간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일 땐 그랬겠죠. 그치, 죽을 때는 그랬겠지, 그지?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그냥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힘이 더 센 거는 살해기라고 봐야 되겠지?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 자손에게 영향이 더 많이 안 좋은 영향이 많이 가는 쪽은 어딜까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야. 우발적. 그치, 우발적인. 진짜 아니면 마음먹고 죽는 사람들 있지. 그것도 또 죽을 때 그냥 죽나? 데리고 가지? 뭐 일가족 전부. 그쵸,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계획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봐야 돼. 살해당한 사람들은 얼떨결에 죽은 거잖아. 그리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나는 살해당한 귀신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 자손에게도 영향이. 그렇지, 살해당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손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살해를 당했잖아. 말 그대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원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원한을 왜 자손한테 풀까? 죽인 놈한테 풀어야지. 왜 그럴까요? 나도 몰라 그건. 근데 자살한 사람 있는 집안하고 살해를 당해서, 솔직히 살해를 당해서 죽은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가족은 못 봤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자꾸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저 손길 편히 못 가신 분들이겠지. 그래서 자손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원래 가시손이라고 하잖아, 귀신이. 그쵸?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살기도 내 자손한테 해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쥐가 저지른 거니까. 근데 자살기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적으로 자기 스스로 다 포기해서 죽는 사람과 그냥 욱하는 성질에,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근데 이 누군가의 자살기가 무서운 거야.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렇지, 맞아. 자살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원한이 괴롭힌 당사자들한테 그치, 가야 정상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세상이. 부모나 뭐 형제지간한테 나타나는 거지, 그게. 근데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뭐 천도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현상들이 어디 가면 계속 나타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살하지 말아야죠. 아니지. 그거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하는 게 뭐야? 맨날 조상굿이라는 걸 하잖아. 일단은 죽은 애니까 뭐 천도제도 지낸다. 그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든 신이든 사람한테 물리적인 영향을 절대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손한테 해를 입히는 조상이 있는 거는 맞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
해를 입힐 수 있어요. 뭐 산몽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근데 얘가 자살해서만 그럴까? 아니면 이 사람이 살해당해서를 그럴까? 안 어려워. 내가 뭐라고 해서 사주팔자를 보면 이 사람이 자식을 잃을 팔자, 이 아이가 사고를 당할 팔자. 그러면 그 운수가 안 좋은데 1년만 안 좋을까? 몇 년이 안 좋다는 거야. 가족들이 다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운에 해당이 되겠죠? 팔자에 해당도 되고. 귀신의 힘이 아니라 그 가족의 그런 운이었던 거예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게 그 사람 신수나 이런 걸 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후자의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천도제 지내주고 뭔가 빨리 끝내자는 마음에, 그 사람이 좋은 데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자기한테도 좋은 영향이 생기는 행위니까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쌤, 자살을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왜 아니죠?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자살을 했다고 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 고통스럽게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에도 한번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살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자살을 했어도 그 구천이라는 곳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죽은 영혼은 이 이승이 더 지옥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가 맘 편하대. 아, 오히려 죽어서가 더 편하다. 네, 난 그렇게 나와요, 점이. 자살했어도 얼마나 살아생전에 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이거는 살아생전에보다 차라리 죽어서 속 편하다고 말이 나온다고.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점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얘 죽었는데 친구들이 천도제를 해줬대.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빌어줘서 그런지 저승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 중간에 뭐가 또 있나?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근데 편안하게 친구랑 같이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나 사장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이게 무슨 소리야? 전생하고 현생하고 후생 이렇게 보잖아요. 사후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승이 현생.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말고 나는 왜냐면 내가 좀 4차원 생각인 건지 내가 한 번씩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나는 전생, 현생, 후생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왜? 나 진짜 또라이 같지? 아니 선생님 그 과학적 이론으로도 맞아요. 아, 진짜요? 이게 시간은 이미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승에서 전생의 기억을 하지를 못하지만 무당이 돼서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어서 간 곳은 사후생, 후생이야. 근데 여기랑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기억 안 나지만 이 모든 게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과거에 전생에 나라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고 후생은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때도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울지 마, 몸 관리 잘해, 그 아기 다시 온대.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자기도 아기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대. 여보, 우리 아기 다시 태어날 것 같아. 이랬대. 그건 뭐겠어? 사후세계에서 다시 하늘에 실수로 데려갔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기를 다시 보내준다는 말이 계속 나와. 내가 내 손에 장지질게라고 했거든? 그게 내년이야. 연락 열심히 빌어야 돼. 애기 잘 생기라고. 이승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뒤에 후생에서 받을 벌전을 당신은 준비가 됐냐 이거야. 그게 어떤 벌이든 간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살하세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어차피 살다 다 가거든? 10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사람 죽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도 힘들어서 포기한 삶을 거기 간다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서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뭘 잘해. 안 그래요? 봐봐. 휙 돌아보면 엊그제가 어린 시절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면 우리가 50 먹어도 60 먹어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되게 짧아. 그러면 나는 그냥 젖먹던 힘을 다해서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도 한 번쯤 웃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는 그냥 용기 내서 살았으면 좋겠고, 자살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진짜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씌어서 가는 것도 있겠지.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스스로 인간이 포기를 하는 사람은 뭐를 해도 못한다고 봐. 그리고 특히 가족도 못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지키고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아서 뭐를 해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신력이라고 봐요. 운이라고 하지만 노력이라고 하지만 그 밑바탕엔 정신력.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질문드릴 건 네. 이사를 많이 갔어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살던 사람이 응.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사를 왔고 응. 당장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응. 이럴 때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전에는 드물었어요. 요즘은 종종 많아요, 솔직히. 집 안에서 죽으면 정말 최악인 거고, 집 밖으로 나와서 죽은 경우도 정말 많으니까 순간 우울증도 많고 공포증도 많은 시대가 돼버려서 굳이 뭐 뭔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저희 여동생이 막 결혼해서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한 걸 들어갔는데 자꾸 악몽을 꾼대요. 근데 이상한 거야, 기분이. 그래서 한번 그 집을 가봤죠. 그래서 나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베란다 그 창문인데 내가 계속 자겠다고 우기는 거야. 방이 여러 개인데. 그래서 이불을 깎아 자는데 귀신이 대롱대롱 뒤로 매달려 있어요. 근데 목이 안 보이고 머리가 있고 몸통만 있는 거야. 내가 잠결에 너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막 구저리 해요. 거기서 목 매달았는데 그 집에서. 응. 그래서 목은 없고 머리하고 몸만 있는 거예요. 목이 없어, 머리만 있고. 하고 내가 아니 매매도 아니고 집을 사갖고 간 게 아니에요. 전세였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동생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풀어주고 준비해서 부랴부랴 해서 풀어주고 결국은 그 집을 이사해서 딴 집으로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집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 갔는데 뭔가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위를 눌리고 뭐가 하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들은 세를 내거나 매매를 할 때 그 얘기를 않고 해요. 그게 최악의 문제니까. 그러면 내가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그 집이 3년은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건물주인이라고 쳐. 그 집 3년 비워두겠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건물주인이나 집주인도 마음에 쓰이니까 온 도배장판을 깨끗하고 좋은 걸로 싹 순간 눈요기 하려고 해놔요. 근데 가서 봤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돼 있어.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푸는 게 제일 깨끗하고요. 안 되면 그 집 이사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사비는 또 깨먹어야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가위를 놀리거나 헛소리를 하는 횟수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늘어나거나 많아지거나 고통스러워져요. 가면 갈수록 그 기운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얼른 이사 오거나 정리하는 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다, 이사 못 가, 정리 못 하겠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죽은 귀신 싹 끌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어요. 집이 아니라 응. 중고차를 구매를 했어요. 응. 그럴 수 있죠. 지금 차에서도. 네. 근데 차 안에서 자살을 했다거나 응. 그 주인이 자살을 하겠다거나 이런 경우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똑같아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럼 어떤 영향이 있어요? 난폭 운전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그 차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해요. 유시인 거네요. 근데 자꾸 차만 타고 돌아다니고 싶어라 해요. 그걸 딱 나오면 또 멀쩡해요. 운전 안 할 때 보죠.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차 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욕을 안 하는 친구들 차만 타면 욕을 해. 그리고 과속을 한다는 게 난폭 운전을 해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차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증상이라면,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거를 많이 해요. 차에서 유달리. 다른 장소는 싫어요. 그냥 차가 좋은 것 뿐이야. 그게 나랑 코드가 맞아서가 아니고 그 기운을 타서 순간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 예로 기도를 정말 많이 다니니까 기도 갈 때마다 저는 뭐 펜션, 요가, 모텔 많죠. 되도록이면 안 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 가는데 남걸 풀어줘야 돼. 그러면 탔는데 탄 건 괜찮아. 무다니까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우리 제갓집들 30명이든 20명이든 재수기도 하는 친구도 있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 그 친구들 많이 타버리면 왜? 그분들이랑 나랑의 신이랑 공통 역할, 중간 역할을 내가 아는데 내가 타버렸어. 그러면 그날 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최소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기도터에서 자는 경우 빼놓고 뭐 펜션이다 어디다 진짜 안 들어가요. 진짜 미안한 말로 공동 화장실도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조심해요. 무당인 나도. 내 개인적인 업무 봤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도 조심, 가는 것도 조심, 뭐 다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느꼈어. 그럼 나는 무당이니까 내가 알아서 풀지만 일반인들은 늑대를 모르니까
근데 이 묵히면 묵힐수록 안 좋은 기운이에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차가 그래. 그러면 차를 얼른 판다든지 아니면 팔 수 없는 상황이 필요해. 그러면 청해서 푸는 거. 차는 생각보다 쉬워요. 차는 이동하는 수단이라 집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차 같은 경우는 얼른 금방 할 수 있어요. 컨트롤 안 들이고도 가능한 거니까.